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기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토성기 했죠. 아주 중요한 토성기.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에서의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자면 토성기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치세상 그냥 이렇게 봐도 되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상 이해하기엔. 그렇지만 우리가 열어놓은 아주 완벽한 무주세상이다. 그러기에는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계를 우리가 탁 하고 격상시킨다면 토성계는 우리의 무주 세상의 느낌이다라고 하면 돼요. 무주 세상의 느낌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는 크게는 하셔도 이해하기는 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슈타이너 선생님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열어놓은 공이라고 하는 거, 이 토성계라고 하는 게 그 공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이 토성계야, 거의. 이 만물이 펼쳐지는 근원의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말하면 그냥 무국, 뭐 예를 들어서 태극할 수 있는 것의 수준. 그런데 무주는 다르죠. 무주는 그것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뭐 이치. 이러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다르다. 어쨌든 토성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근원이다. 원상의 자리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토성계에서는 그 근원적인 본심에서 나올 수 있는 신들이 많이 나왔죠. 영들이. 초론이니 지혜령이니 운동령이니 형태령이니 인격령이니 하는 것들 쭉쭉 나왔어요. 불의 아들들 그 중간에 세라핌 케루빔 나오고 여명의 아들들 해서 천사들 쭉 하고 나왔죠. 이 순서대로 실제로 이 메커니즘은 계속 반복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반복에 지금의 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자, 그런 느낌으로 토성기 알고 계시면서 자, 이제 태양기 볼게요. 태양기는 어떻게 풀어지는지. 자, 앞서 그 특징을 설명한 토성의 대우주 시대 이런 느낌으로 표현했잖아요. 토성기를 만약에 우주로 놓고 봤을 때 표현을 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야 돼요. 토성기라고 하는 게 그 기 자체의 우주는 대우주기다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이치 세상이다. 그거를 따로 아예 분리시켜서 극명한 이치 세상을 우리는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주 세상이다. 우주가 아니라 무주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대우주 시대. 토성의 대우주 시대는 태양기로 이어진다. 자명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고래서 태양기를 보는 것이고 양대 대우주 시대 사이에는 휴지기가 있다. 이거 휴지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인간의 하루로 봤을 때 잠, 의식하고 있다가 잠, 뭐 꿈, 혹은 그 다음에 다음날 깸, 요 휴지기, 사람의 죽음, 영계, 깨어남, 윤회 환생, 업 카르마, 휴지기, 전 대우주의 시기, 큰 시기도 어떻게 이 휴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자, 우리 천부경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돼요? 천부경이 일종, 무종, 휴지기, 일시, 무시, 휴지기, 이치의 대휴지기를 보는 것이 극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주 세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이 메커니즘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휴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눈 떠서 생활할 때 휴지기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냥 눈 떠서 생활해요, 여러분. 자, 너무 뼈 아프게 들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표현은 그럼 좀 자제할게요. 자, 그 우리 윤 선생님의 말을 빌어서 예를 들어서 고등 침팬지들의 세상이잖아요, 지금. 고등 침팬지들의 세상인데 자, 이 사람들 깨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깨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지금 잠 상태예요. 어떤 입장에서 볼 땐, 동무들의 입장에서 볼 땐, 열심히 막 깨어서 살고 있죠. 일 열심히 하고, 물질력. 자기 사고가 완전 자명한 줄 알죠. 엄청나게. 자기는 만물의 영장. 나 우주선도 쏘는 걸 지구가 지저분해질 정도로 지금 수많은데 인공위성까지 쏘는 사람이야, 내가. 나 트위터 인수했어. 너희들 이제 꼼짝 말아야.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뭐, 이런 거. 이 고동 침팬지들의 세상이 과연 깬 상태인가냔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엄청난 휴직이에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안타까운 기로 봤을 때 휴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깨 있는 거죠. 우리가 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으로 물질력이 깨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냥 우리 우주 물리 섭리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각각의 소주기인 휴지기는 언제 와요? 살아서 숨쉬고 일하고 있지만 이 휴지기 늘상 있어요. 늘상. 나만의 휴지기가.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일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뭐 밥상을 차리고 있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도요. 깨어서 내가 영적 휴지기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휴지기를. 흔하게 얘기하면 꼭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차크라를 끌어올려서 명상의 상태가 돼야지 휴지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노출된 상태로 이런 대우주 시대의 사이에 휴지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주에서 존하는 힘과 우주 극명한 나로서 에고를 안고 있는 나로서 존하는 힘이 공존하는 힘이에요. 이게 그냥 깨어서 잠들 수 있고 깨어서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남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심지어 그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휴직이 명상 상태 영계에 있는 느낌으로 확 하고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게 여러분을 맨정신의 상태에서 이 휴직이 프랄라야기 명상 상태로 지금 계속 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물질 상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연계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연계가 아니라 어려운 게. 하지만 저기서 아이가 뛰어놀면 그 소리 들리겠죠. 그죠? 누가 노크를 하면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자, 그래서 노자님의 도덕경 1장 다시 인용해요. 차양 자동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버릇처럼 요건 좀 교정을 할게요. 무명 만물지시 이렇게 했는데 무명 천지지시예요. 무명 천지지시. 무명은 이 세상 이치를 알리는 시작이에요. 만물지시가 아니라 유명 만물지 모고. 자, 그거는 좀 수정을 하고 자, 무하고 유가 어떻다는 거예요? 차양 자동이래요. 그 말이 뭐예요? 그냥 노자의 도덕경 1장 글자로 해석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건 다 죄송스럽지만 쓰레기. 자, 차양 자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에서 존할 수 있는 힘, 우주 세상에서 존할 수 있는 힘. 무와 유는 차양 자동이다. 차양 자동. 완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자 도덕경을 보시면서도 그런 구절들을 스스로 엄청 자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 그리고 추리 이명 이런단 말이에요. 차양 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같은 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동이다 이 말. 우리가 명하기를 다르게 명했다. 이런 거죠. 추리 이명. 그런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경 1장은 내 얘기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 그러니까 물질 지식에서 헛소리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깨지고 불경 깨지고 도덕경 다 깨져 있잖아요. 글씨로 배우니까 모르죠. 내 얘기가 됐을 때는 그게 얼마나 자명한 이야기인지 알아요. 아, 노자님이 대단하다. 아, 석가모니보다도 대단할 수가 있다. 왜 먼저 나셨거든. 자,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배워왔다는 거예요. 1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구절 다시 보면서 공부해 보시고 자, 이런 휴지기에서부터도 어떻게 해요? 그런 고찰의 통찰이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랄라야기 휴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휴지기 잠이 있어야 깸이 있듯이 모든 대우주기의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앞으로 목성, 금성, 발칸성기도 이 휴지기를 무조건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거쳐간다. 심지어 우리가 응용해서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서 휴지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이 천부경의 간극이 만들어 놓은 힘, 그것이 청기누설. 살아서도 죽어볼 수 있는 힘, 휴지기를 맞이할 수 있는 힘, 이거예요, 이거. 꼭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아래 배꼽으로 숨 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휴지기 동안 토성기에서 인간으로부터 발달한 모든 것과 나중에 형성될 태양 인간 간의 관계는 씨앗과 그 씨앗으로부터 자라날 식물 관계와 유사한 성격을 띈다. 휴지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뭐라는 의미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 겨울의 씨앗 상태
일육수의 상태에서 씨앗의 맹아가 휴지기 하고 해서 다시 봄, 휴지기에서 다시 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이치를 아니까 서양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표현한 거죠. 표현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타이너 선생님이 몰라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이치 하나 모를까?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휴직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거를 보는 눈이 없는 우리를 탓해야지 슈타이너 선생님을 탓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씨앗 시대에서 자라날 식물의 관계와 유사한 성격을 띈다. 근데 심지어 이 식물의 관계는 지금 식물의 근원까지도 봐요. 근원까지도 본단 말이야. 자,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주의 탄생과 변화 원리를 봤다라는 거예요. 토성 인간은 자신의 씨앗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하죠. 토성이 삑 하고 나와서 휴지기, 태양을 끌고 나와서 삑 하고 나와서 두 개 분리돼 다시 휴지기, 달기 중심으로 삑 하고 나와서 토성, 태양 분리시켜서 그리고 달기, 지구가 중심으로 삑 하고 나와서 토성, 태양, 달 분리시키면서 지금 지구기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계속 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성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죠. 이 씨앗이 일종의 잠을 잔 다음 여기 나오잖아요. 잠을 잔 다음 태양 인간으로 발전한다. 잠, 꿈, 게임, 죽음, 윤회, 환생. 인간은 이제 태양계에서 두 번째 의식 단계를 거치겠죠. 토성기, 태양기. 이 단계는 오늘날 사람이 꿈 없는 고요한 잠을 자는 동안 빠져드는 상태와 유사하다. 꿈이 없는 상태니까 아주 깊은 잠의 상태예요. 상태로 봤을 땐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물며 토성기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토성기는 어떤 상태야? 태양기가 이런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죠. 오늘날 인간이 경험하는 이 깨어있기가 중단되는 상태는 이 단계의 잔재인데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뭐 말레아식, 아레아식 얘기할 때 이 의식 상태를 막 구분해 놓잖아요. 심지어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도 태양계에 근접한 상태지 완벽한 태양계라는 상태라고는 볼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발달기에 거쳐서 고차 존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깨어서 나 아래아식 상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넋놓고 멍 때리고 명상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상태가 아래아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무들이 새 세상을 열어놓은 게 양쪽에서 존할 수 있는 힘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사고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 몰라. 평화로움 이런 이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격변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그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 찾아냈다, 눈치챘다, 봤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어떤 세상을? 그 세상이 무주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주 세상. 어쨌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요한 상태, 잠에 거의 깊은 잠, 꿈이 없는 아주 깊은 잠의 그 상태의 잔재예요, 그게. 깨어있기가 중단됐다는 상태.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걸 정확히 봤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산매에 드느니 선정에 들어 산매에 드느니 열반을 경험했나느니 어떤 그 상태에서 해탈을 해봤다느니 극명한 우주와 일체감을 느껴봤다니 다 이거에서 나온 잔재의 체험. 이거 그냥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재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느낌을 본 거예요? 아, 내가 태양계의 발달 단계의 느낌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맛봤다. 근데 거기서 그냥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제가 이번에도 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깨어남 체험이래. 당연히 제목은 자명하게 달아놨어요. 그건 체험이에요, 체험. 공부해야죠, 이제. 맞죠? 제가 이 나무가 서 있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저기 놓여있는 펜이랑 정말 다를 게 없네요. 다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나온 거네요. 아니 그러면 뭐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 그거 알아서 뭐 하겠냐고 지금.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무들은 그냥 아는 걸. 그러니까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 그렇게 느낌상 깨어나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강력하게 느끼면 호기심이 강한 사람, 슈타이너 같은 사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심해야 돼요. 바로. 이 평화로운 뭐지? 정말 나와 제가 둘이 아닌 것 같은, 분명히 느꼈네. 이거 뭐야 도대체? 파야죠, 이제 그다음부터. 자,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체험에 현혹되면 안 된다. 자, 깨어있기가 중단된 상태는 그런 이 태양계의 성격의 잔재라는 거예요, 잔재.
이는 태양 발달 시대의 회상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막 그런 거 체험에 중독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걸 막 가르치고 있는 분들은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제가 돌아가라. 제가 이런 이치를 아니까 어디로 돌아가라. 얼른 태양계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진화 발전해라 그거예요. 돌아가라 그거야 제발 삑삑거리면. 이거예요 이거. 회상 같은 것이지 그게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달기를 제발 공부하고 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진단. 제가 너무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다. 자, 우리는 또 이런 상태를 오늘날 식물계의 저흐릿한 의식 상태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자,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그런 분들 다 식물인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흐릿한 식물 상태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뒤에 이제 식물 인간이라는 게 나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태양계의 식물 인간적 발달기의 인간을 지금 이 몸으로 기껏 진화 발전해온 이 아름다운 몸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다시 역행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제발 그만둬라. 제발. 우리는 사고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치로 알면 그만이에요. 알면 그만이다. 우리는 사실 식물이 일종의 잠자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잠을 깨세요, 제발. 자, 그게 그렇게 그러면 돌아가라. 얼른 다시 와라. 이게 빠른 길이에요. 이게 빠른 길이다. 인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태주기에 태양은 여전히 행성이었고 아직 행성이었어요.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항성 존재로 승격된다는 점을 마음속에 그려보아야 한다. 물질로 이해하기는 행성과 항성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대비시켜서 이해하면 딱 맞아요. 이건 완전 동의되는 말이야. 신비학적 의미에서 항성은 멀리 있는 하나의 또는 다수의 행성의 생명의 힘들을 보내주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이렇게 딱 어두운 밤에 여기서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실제 별. 이제 하도 인공위성을 띄워놔가지고 별 보기가 어렵죠. 뭐가 별이고 뭐가 인공위성인지 몰라. 그 사실이 여러분이 개대주가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별빛을 가장한 인공위성이 떠 있는 상태가 물질력의 극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의 물질력의 발달 상태라고 봐도 돼요. 실제 별을 못 보게 하는 것 이 상태.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실제 별들 그걸 싹 걷어내고 실제 별들을 봤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태양이 여러분이고 태양이 발하고 있는 그 힘, 불의 아들들이 뻗쳐나가는 힘이 심지어 지금 내가 이 심장에서 뛰고 있는 두근두근하는 상태가 더 밝은 빛이다. 누구는 동무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이치를 알면 항성의 힘이 뭔지 알아서 그래요. 제가. 항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짜 별이 빛나고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100% 있다는 거예요, 이건. 100% 있다. 진짜 빛나는 별 주변에는 우리 태양계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우리 지구가 거기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100% 있는 거예요. 이건 이치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자, 일시무시로 보면 그것도 당연하죠. 일석삼각으로 풀어지면 이쪽 우주, 이쪽 우주, 이쪽 우주가 분명히 있는데 나만 자만스럽게 나만 여기서 육생했으니까 전 우주의 지구 생명 우리 인간이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야. 그리고 끝.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고로 이렇게 결론 나는 건 이건 자만심이에요. 이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수께끼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우리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지. 여기도 우주가 펼쳐졌으면 당연히 이 지구에도 누군가 있겠죠. 이쪽 우주에도 누군가 있는 건 이치예요, 이치. 자, 그런데 달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일시무시임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내가 일시무시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생명이 있어, 좋아. 이거 맞단 말이에요. 생명 있어. 하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최전선에서 진화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렇게 통찰에 고찰이 거듭돼서 자명한 결론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구의 지구, 태양계의 태양계, 전 우주의 우주, 전 우주의 지장보살의 서원을 갖고 있는 내가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때는 내가 최고 진화체야.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때는 내가 마무리 영장이라고 얘기해도 하등 문제가 안 돼. 자, 고찰의 통찰의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물질력 안에서
말도 안 되게 뻗대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 안 돼, 안 돼. 자, 내가 일시무시라고 알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명하게 진짜 알 때는. 눈치챘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전 우주의 인간이 수억이겠어요? 수조겠어요? 셀 수 없겠죠. 하지만 나는 그 정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저쪽의 정점인 나 또한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 우주의 정점은 나도 알아요. 왜? 아, 부처님이 거기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이 딴 우주에서 정말 나셔가지고 고생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슈타이너 선생님이 저쪽 우주에 가가지고 똑같은 가르침을 계속 설파하고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전체의 일시무시를 눈치챘기 때문에 어쨌든 나투어져서 지금 예수님, 부처님, 슈타이너도 다 같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우주의 인류 진화 발전은 우리가 리드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100%예요, 여러분. 100%. 믿어도 돼요, 이건. 외계인 종족들 뭐 그들이 만났다고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 동무 여러분들의 힘이 뭔지 보여주세요. 내가 우주 제일 지나치니까 보고 배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너 뿅뿅해서 우주 여행 좀 해. 에이, 그건 물질력이지. 됐어, 그건 에트레의 힘이야. 아니, 그건 아스트랄의 장난이지. 나도 할 수 있어. 저쪽 가봐, 내가 있지. 가면 놀랄걸? 메롱.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 전혀 놀릴 필요가 없어. 하물며 우주 섭리 안에 지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체험으로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우주 왕복 정도는 얼마든지 심지어 메커니즘도 알려드렸잖아요. 천부경 돌리는 게 실제로 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정말 항성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감으로 아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지구에 빛이 모이고 있다. 전 우주적 외계인들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지구를 주시하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 막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치로 보지 않으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긴 사실이다. 그래서 그 얼렁뚱땅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제가 들으면, 아, 어디서 듣긴 들었네. 이렇게 돼요. 꽤나 이치가 있어요, 있기는. 이런 이치에서부터 나와야지. 이런 이치에서부터. 발달 단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천부경적으로 일시무시 일석삼급, 일적십거에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에서 대삼함, 육한 내 존재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아야지 그게 자명해지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상위신이 찍 하고 너 뭐 영성가야? 요 말 좀 들어봐 삐직 하고 괴롭히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슈타이너의 제 이야기가 안 들리시면 제 얘기가 의심스러우면 이 슈타이너의 자명한 이야기들에서 캐넷이란 말이에요. 캐넷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또 삐뚤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이런 항성에서부터 외계인이 왔더라. 상위 차원의 존재가 여행 왔더라. 보이지 않는 우주선이 지금 지구 주변에 엄청 떠 있더라. 아니, 그래서 뭐 할 건데 니들 도움 주려면 좀 제대로 줘. 우리랑 같이 공부해. 우리가 최고 진화체라고 하는 거야. 똑똑히 보고 배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100%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최고 진화체예요. 100%. 공부하러 지금 여행 오고 있어요. 실제로. 자, 오늘날 지구 위나 지구 속, 지구 위, 지구 속. 자, 물질의 힘과 존재들이 깃들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현재 달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그때 태양 내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달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지구에 있었다 그래서 태양계에 이게 있냐 없냐의 문제를 봤을 때 이 내부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성 세계가 있다 이런 뭐 내면 세계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기와 달기의 이 이치의 힘이라고 하는 건 태양계가 당연히 품고 있겠죠. 그 맹아가 있어야지 달기, 그 맹아가 있어야지 지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때는 태양 내부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그거예요. 이치는 포함되어 있다. 왜? 트로넨이 지혜령이니 작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마치 모처럼 무처럼. 이게 무력이에요. 트론의 대단한 신, 오우, 대환극의 자리, 무력. 우리 말로는 그냥 간단히 무력이에요. 그게. 무력을 트로네가 부리는 게 무력. 근원의 힘, 의지의 힘. 제일 상위의 힘이라고 정의해도 되죠. 얼마든지. 그죠? 트론의 힘이 그거니까. 자, 그런 얘기하는 거죠.
달의 존재들이 자신의 거주지였던 태양으로부터 직접 힘을 얻었다면 달의 존재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달기까지 태양계에서 어떻게 흘렀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무리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요 느낌이. 달의 존재들은 돌이켜 보면 태양으로부터 직접 힘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태양이 외부로부터 달의 존재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우리 분리 상태 얘기했잖아요. 분리 상태. 내면에 있을 때는 달이 그냥 직접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 생명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리되어서 달이 이렇게 딱 분리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태양으로부터 존재를 받아야 되니까 보고 싶어 눈 이런 표현 썼잖아요. 느끼고 싶어 감각. 그거를 알았으니까 말하고 싶어 입 언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달의 기의 힘이에요. 그게.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달 주기가 끝난 뒤에야 다시 휴지기가 시작되었다. 갈라진 두 태양과 달은 이 휴지기 동안 합쳐져서 잠자는 씨앗 상태를 함께 통과했다. 이어서 네 번째 순환기가 시작되자 태양과 행성인 달의 초기 하나의 몸으로 수면 중에 어둠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이 주기의 전반기에 우리는 지구 인간 및 그 동물들과 더불어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지구가 오늘날의 달을 버렸고 이로써 옛 태양의 행성인 후예인 새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었다. 자, 태양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태양 토성기에서 태양기, 달기를 지나서 지구기로 오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 태양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이치세상 무주에서 토성기가 뿅 하고 나왔다가 휴지기. 여기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태양계의 내면, 달기의 내면, 지구계의 내면, CR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토성계만 딱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그 CR이 없으면 지구계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토성계가 나와서 휴지기 하면 이제 드디어 어떤 CR이 발화하는 거예요. 태양기 중심으로 한 태양이 C가 발화하면서 두 개가 나왔다가 다시 휴지기. 그 다음에는 뭐가 주인공이에요? 달기의 씨앗이 필 차례죠. 달기의 씨앗이. 그래서 달기 중심으로 나왔다가 세 개로 땅땅땅 분리.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지구기의 맹아가 싹을 틔울 차례이기 때문에 지구기의 맹아가 싹을 틔우면서 토성기는 이치로서 태양계를 분리시키면서 보고 싶어 달기가 구별해 지구기가 분리되면서 달기를 버려내면 드디어 지구기의 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구가 오늘날의 달을 버렸고 이로써 옛 태양 행성 후인 새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었다. 제가 설명한 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공부할 때. 지구기 중심으로 딱 하고 나왔다가 토성기는 이치로 태양계가 탁 분리되고 달기를 버려야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토성, 태양, 달, 지구의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선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분리되는 걸 자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리되는 시선을 미리 전체적으로 갖고 있으면 이 공부하기가 편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요거는 왜 빨간색으로 쳐놨냐면 번역이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 동무들이라고 나와 있어서 실제로 이 기에서요 동무들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발달 단계에서 토성, 태양, 달, 지구 중심으로 달을 탁 버리는 순간 태양에서부터 근본적인 힘이 떨어져 나오면서 지구가 주인공이 될 때 동무들은 더불어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까지 진화 발전해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치예요 진짜로. 근데 또 때마침 동무들이 나와서 이 동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자는 아니지만 이 동무들 우리가 얘기하는 동무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치예요. 이치. 자, 두 번째 대우주시대 태양 행성에서는 토성기를 논할 때 언급할 존재들과 인간이 그 다음 발달 단계를 통과했다. 계속 반복하면서 통과하고 있어요. 토성에서 차츰 발달해온 나중에 인간 물체가 될 배아가 마치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듯 방금도 설명했죠. 각 기마다 주인공이 될 씨앗. 자라오듯 태양 주기 초의 모습을 드러낸다. 준비하고 있어요. 무조건 요런 중주기의 중간부터 일이 발생했더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한 기의 중간부터 다음 중간까지 이렇게 중첩되어서 돌아가니까. 하지만 이 배아는 여기에서 예전과 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왜요? 계속 진화 발전해요.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볼 수 있어? 지금 빛 체험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명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공의 노예가 돼 있고 허무주의 노예가 있는 사람들 머무르기 때문에 점점 퇴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배아의 더 미세한 그 자체로 더 강력한 두 번째 몸
곧 에테르체가 스며든다. 토성에서 인간의 몸은 일종의 자동장치였지만 이 표현을 보세요. 전혀 생명이 없는. 이제 에테르체가 몸 전체로 퍼짐으로써 활기를 가진 존재가 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일종의 식물이 된다. 여기 보세요. 태양계의 특징은 식물하고도 대비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죠. 여기에 생명도 붙이고 태양계의 특징에 여기에 뭘 붙여요? 에테르. 토성계에는 뭘 붙여요? 물체. 이렇게 붙이죠. 본성.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기는 광물. 이런 식으로 붙이자. 이 배열이 왜 나왔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게 나열은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물질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물질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에테르체 나왔다 그래서 물질적 발달 단계 자체, 물질체로서의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희는 두 가지로 꼭 생각하라 그랬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너 에테르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자, 지금 태양기라며요. 태양기 누구 노력으로 태양기가 나왔는데 위에서 트론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혜령 얘기했잖아. 형태령, 운동령, 인격령 얘기했잖아요. 불의 천사들 지금 벌써 나왔고 세라핌하고 케루빔 나왔잖아. 걔네들 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환극자인인 트로네가 주인공이죠. 트로네가 주인공이 영원히 여기 딱 버티고 있는데 에테르체가 발달 단계로는 먼저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냥 공의 먹잇감, 우주의 먹잇감. 이게 다다라고 요렇게 쓰여 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절대. 그 전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전제 자체가 뭐예요? 공공거리면서 내 존재는 없어. 나는 뭐만 알고 있어? 고만 알고 있어.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딱 버티고 있어야지 에테르체? 그래. 그 발달 단계는 내가 물질로 보니까 에테르체가 서서히 작용하네. 물질은 물질대로 작용하지만 나는 기다리고 있어. 이거죠. 제가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으로 봐야 돼요. 분명히 이 단계에서 물질적 형태로서 물질적 상태로서의 설명은 자명한 순서긴 하나 주인공은 누구다? 이전에 작업하고 있었던 토성계 그 이전에 있는 트로네. 제가 왜 그냥 트로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자, 어쨌든 트로네라고 제가 명해 볼게요, 한번. 트로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트로네가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혼을 찾아서 적당한 에테르의 힘을 부리려고 작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 없을 때는 그냥 에테르체가 뭘 스물스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혼이 들러붙어서 영이 이렇게 돼서 자아가 되는구나. 이거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물질의 먹잇감. 물질을 이해할 때는 이 순서대로 이해하시되 그 전에 나는 트로네로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자, 어쨌든 또 보세요. 그런데 에테르면 뭐해? 태양계의 상태는 뭐라는 거예요? 식물이 되었다. 지금 태양계의 성격 뿜뿜하고 그냥 빛빛거리는 분들 뭐예요? 식물이 되겠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그건 여기에 있는 식물기의 식물형 인간들의 특징이지 지금 지구 발달의 인간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물적 인간의 형상. 이거 여기 보세요. 식물적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식물적 인간의 형상. 지금의 감각지각에만 매달리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게 걱정되니까 얘기하죠. 슈탄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태양 자체에서 식물적 존재로 살았다는 사실을 상상하기란 당연히 어렵겠죠. 그거를 심지어 지구에서 구현하려고 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앉아서 서양으로 기껏 수출됐다 다시 수입된 앉아서 이쁜 상태로 차크라 끌어올리는 이런 거 상상하기란 당연히 어렵겠죠. 지금 심지어 상상도 못하면서 구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이치인 줄 알고 사실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 상황 속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지금 여러분들은 정확히 보셔야 돼요. 태양계 자체로 봤을 때는 인간의 형상도 여러 가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발달 단계도 수억 가지로 돼 있고 지금 수억 뭐 숫자의 표현이 될 수가 없죠.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나로서의 인간으로서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식물적 인간의 형상으로서 발달된 인간으로 정의해서 보자면
이런 식물적 인간의 형상, 저런 식물적 인간의 형상, 동물적 형상에 가까운 식물적 형상, 광물적 형상에 가까운 식물적 형상. 이렇게 천차만별로 지금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물질적 지구에 적응하는 것은 지금의 식물뿐이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의 식물은 뭔데? 우리가 지금 우주 섭리 안에서 보고 있는 식물은 뭔데? 자, 일단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식물은, 저 여기 수타이너 설명하는 걸 이해해 보세요. 지금의 식물은 그 환경에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였을 뿐, 이게 지금의 식물이에요. 이게 지금의 식물. 태양에서 식물의 존재는 당시 태양의 진료적 상태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건하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태양계로 봤을 때 태양 안에서의 우리가 지금 식물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은 지금 식물이라고 표현되는 형상으로 존재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계에는 태양계에 맞는 상태로서의 식물이 존재했겠죠. 식물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계에서의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신비학적으로 영계 시민으로서 관찰해 보니까 어떻더라? 인간 자체가 식물적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인간 자체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물질력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름 이러잖아요. 불구름. 불구름은 지금 구심점. 이 정말 근원적인 중력의 힘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4대 힘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음양을 뿜뿜하고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구심점을 점점 찾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행성에 되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면 이게 항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우주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진화 발달해갖고 내가 심장을 달고 딱 하고 두근두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항성이자 행성인 거예요. 내 자체가. 자,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구심점의 힘, 중력의 힘이 강력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불구름같이 떠다니기 때문에 팔다리는 가벼워서 거꾸로 솟구쳐요. 마치 모처럼 지금 식물이 땅에 처박고 있는 것처럼. 태양계의 인간의 상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식물은 어땠을까요? 다른 형태였겠죠. 인간 자체가 그 정도 진화 발전했는데 광물하고 식물은 어땠겠어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식물은 그때도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전혀 오산이다. 오히려 지금의 식물은 마치 그때 인간이 딱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를 쳐박고 팔다리를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다. 물질력으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뇌, 생각하는 것이 어느 구심점으로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심장을 향해 있었다. 지금은 머리가 분리돼서 팔다리가 딱 하고 뻗어 있지만 머리가 분리돼서 팔다리로 뻗어 있지만 이 자체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따지자면 차크라로 얘기하면 네 번째 차크라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린 그림이 훨씬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치가 뿜뿜했을 때 5의 자리, 6방을 열고 다시 7의 자리, 다시 8방을 열고 9의 자리, 여기가 중심을 대서 사지를 펼치는 거예요. 지금 태양계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그냥 이 불구름 상태의 중심. 그러니까 내가 뻗어 나가려면 팔다리는 위로 뻗었겠죠. 내 머리는 여기 있었겠지. 사고기관은 여기서부터 발달할 테니까. 그러니까 식물적인 인간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것도 모르고 왜 식물형 인간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식물적 인간 형상을 실제로 제가 묘사해 드리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 전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자,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 식물적 인간 형상이다라는 게 뭔지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하지만 인간은 태양에 거쳐가는 7개의 중주기, 요 룬데라고 그랬어요. 중주기가 룬데. 중 두 번째 중주기에서야 비로소 이와 같은 형상을 이룬다. 두 번째 중주기에서야 비로소 식물적 인간 형상이 스물스물하고 자리 잡는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커다란 주기가 있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커다란 주기 중에서 7가지의 룬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양기의 7가지 룬데 중에서 첫 번째 중주기에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중주기에 스물스물 식물적인 인간의 형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룬데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첫 번째 중주기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체적 이제 또 여러분 너무 이런 것에 끄달리지 마세요. 첫 번째 중주기는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중주기 동안에는 인간의 형상 속에 아직 에테르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중주기에 가서야 식물적 형상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생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주기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식물적 인간 형상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거죠. 준비. 자, 이때는 오히려 토성시대에 겪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짧게 되풀이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프랄라약이 휴지기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반복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딱 나오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된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듯이. 태양기도 그 씨알 맹아의 상태를 겨울을 지나 봄을 맞듯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 첫 번째 중주기 동안에는 그 반복이에요.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게나마 되풀이하는 거죠. 물질의 인체는 여전히 자동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까도 이 자동적인이라는 말 나왔었죠, 여러분. 에테르적인 힘이 나오기 전에 자동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딱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알면 돼요? 딱 두 가지 알면 돼요, 여러분. 무의자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무의자연, 뭐 그 전에 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거 딱 세팅하고 나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물질 인체는 여전히 자동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 식물적 인간 형상이 나오기 전에 자동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대. 뭐란 소리예요? 식물적 인간 형상의 특징이 나오기 전에 순리와 도리가 뿌려져서 섭리가 되어서 물질 형상을 안기 전에 자동적이었다. 순도리적이었다. 무의자연한 상태 이치였다. 불구령처럼 떠다니는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죠. 이런 상태여야지 ECR이 삐직하고 나오면서 얼굴을 쳐박고 있는 식물형 인간이 드디어 탄생되죠. 어떤 인간으로 발전할.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간으로 발전할. 이게 그러니까 식물형 인간이 머리 쳐박고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우리 선조예요. 우리 선조. 원숭이가 우리 선조가 아니라 여러분. 원숭이가 아니라. 자, 이전의 형태를 어느 정도 변화시킨다. 당연히 변화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태가 토성에서 같이 유지된다면 에테르체가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 또 잘 보셔야 돼요. 이 형태는 에테르체의 운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변형된다. 변화시키고 변형되고 진화 발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머무르면 얼굴 쳐박고 여기 지금 계속 자, 여러분 몸은 지구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기의 특성을 가득 안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계의 시민으로 눈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는 게 통칭해서 개돼지다 깨달은 착한 노예다라고 표현하지만 물질 형상을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돼요? 식물형 인간 형상. 얼굴 이렇게 쳐박고 거꾸로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발달 단계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몸집만 커져가지고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영계 시민으로서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지금 형상이에요, 이게. 심지어 더 진화 발달해서 완전 뒤처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 침팬지고 원숭이고 물고기고 개구리 이렇게 된 거고 사람 형상까지 끝까지 물질력이 제대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미끄러졌죠. 미끄러졌지. 그러니까 아리만하고 루시퍼의 힘이 계속 장난질을 치면서 어떻게 돼요? 진화 발전 쳤으니까 내가 마모레 영장인 줄 착각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얼굴을 쳐박고 있으면서 이게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제가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꼴을 여러분 주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세워놔야죠, 바로.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유지되려고만 하면 진화 발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 자, 그 뒤로 6주기들이 이어지는 동안 에테르체는 점점 더 형성되어 가며 이게 물질력이에요. 물질력은 점점 더 형성될 뿐 그 힘들을 통해 물질체에 작용하여 사람의 물질체는 서서히 더 완전한 형태를 얻게 된다. 이거 보세요. 물질 신체라고 하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슈타이너가 어디 이걸 사람이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신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발달 단계를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슈타이너가 정확히 물질 신체 이러잖아요.
에테르체가 내가 주인공인 상태에서 먼저 발달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질 신체 기준으로 보면 먼저 생겼죠. 먼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물질체는 그러니까 서서히도 완전한 형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물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물질 신체는 완벽해진다. 완전해진다. 맞죠? 물질 신체는. 이때 인간에 대한 변형 작업은 토성 진화에 관한 논의에서 인간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정신 존재들에 의해 행해진다. 무슨 말이에요?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형택령, 인격령, 불의 아들들 쭉쭉쭉쭉 그 정신 존재들에 의해서 이런 작업들이 짧게 되풀이되지만 한꺼번에 와장창창하고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이치에 비가 내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만 이 짧은 룬데마다 메인의 역할을 하는 정신 존재들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순서대로예요.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토성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토성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것들의 반복이니까. 뻔하죠. 그것들의 반복이에요. 자, 빛을 발하는 생명 또는 불꽃으로 부리는 정신들. 그리스도교 신비에서는 트로네. 이제 나오겠죠. 당연히. 첫 번째 뭐가 작업할까요? 트로네가 작업하겠지. 당연히. 자, 태양계에서 작은 룬데들도 지배하는 순서, 가르치는 순서, 상위 존재들이 관여하는 순서는 뭐예요? 우리가 토성계에서 배웠던 그 중요한 순서. 그 일곱 다섯 가지 그 이치의 신들, 이치의 영들이 순서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출동할까? 불의 영이 출동하고 여명령이 출동하면서 세라핌이 중간중간에 관여하겠죠. 이 순서예요. 이게 다야. 자, 트론에는 이제부터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첫 번째 토성주기 전반부에 자신이 맡은 일을 완수했다. 트로네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짧은 룬데 첫 주기에서 트로네가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짧은 주기들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트로네가 중심되어서 그 첫 룬데를 완성시켰다. 자, 이제 트로네가 딱 그 작업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룬데는 뭐가 작용할까? 지혜 정신들.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 정신들. 임무를 완수했고 첫 번째 태양 주기 동안 관찰되는 것은 지혜 정신들의 작업이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교집합이 있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는 트론의 힘이 있지만 교집합이니까 여기서 지혜령들이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 작업을 하면서 드디어 이 주기와 이 주기의 중간 작업을 지혜령들이 주인공으로 하겠죠. 당연히. 중첩돼서 당연히 돌아가니까. 자, 요것도 이렇게 자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여했다. 지혜 정신들. 여기 보세요. 이들은 첫 번째 토성주기의 중반쯤에 관여했다.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주기의 중간. 전체적으로는 투론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번째 주기로 넘어가는 건 지혜령.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 정신들은 이제 연속되는 단계들 속에서 물질의 몸을 지혜롭게 정비하는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물질의 몸을 정비한다 그랬어요. 물질의 몸이에요. 정비함으로써 첫 번째 태양 주기의 중반까지를 자신의 일을 계속한다. 커다란 태양 주기 중반까지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실은 근데 트론이든 지혜정신들은 운동이든 형태든 뭐 아수라든 불이든 여명이든 간에 계속 작업해요, 여러분. 계속 작업하고 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구분지어 보는 거예요. 이건 또 자명하니까. 얼마 있다가 이 작업에 이제 운동의 정신들 나오죠. 운동령. 의 작업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토성주기에서 인간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시기가 되풀이된다. 실제로 운동령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물질력을 그나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치적으로 끌어들였을 때, 무가 사성의 이치로 풀어졌을 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작용의 힘이 물질력, 우주 섭리로 뻗어서 들어오면 지혜 정신들을 근간으로 한 운동의 정신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는 다예요. 거의 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의 정신들이 실제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동자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그것의 맹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운동의 정신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배아를 토성기에 정확히 심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인간의 몸은 다시금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형태의 정신들, 어둠의 정신들, 불의 아들들, 여명의 정신들까지 연속하여 자신의 일을 반복한다.
자, 다시 트론에 작업했죠. 지혜의 정신들, 운동의 정신들, 형태의 정신들, 어둠의 정신들, 불의 아들들, 여명의 정신들, 그리고 요 정도 사이사이에 세라핌과 케루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로써 우리는 첫 번째 태양 궤도의 6소주기를 구분했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쭉 하고 구분해 본 거예요, 룬데를. 이어서 이들 소주기 중 7번째 지혜 정신들이 다시 개입한다. 자, 여기서 소주기는 룬데의 소주기를 말할 수도 있어요. 룬데의 소주기. 자, 그런데 전체적인 주기로 봐서도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도 똑같이 작업하기 때문에. 자, 룬데의 소주기를 일단 그럼 좀 볼게요. 이들은 이전의 작업 시기에는 사람의 모여 지혜로운 구조를 제공하는 반면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게 된 팔다리의 그 움직임 자체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한다. 내면에 있었던 힘이 외면까지 뻗친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사성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토자리에서 노가 트로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가 사고하는 형상, 육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에는 구조 방법만이 내적인 지혜를 표현했다면 이제는 움직임 자체도 내적 지혜의 표현이 된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와 도리적으로 그러하게 그냥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것. 뭐 그냥 완전 비교하자면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이 생각이 없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이치를 담뿍 담으면 어떻게 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다. 산은 그렇게 내려앉아 있을 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뿐. 구조적으로 됐을 뿐이지만 이제 내적 지혜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지혜령의 힘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분리된다는 거죠. 크게 생각해 보자면 분리되고 있다. 구분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 태양 주기가 종말에 이른다. 따라서 첫 번째 태양 주기는 7개 연속되는 소주기로 이루어지며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전에 커다란 주기 안에 6개의 룬데가 있었고 또 이 6개의 룬데는 하나의 룬데는 다시 글로부스로 나뉘어요. 또 7개죠. 7개. 7개로 또 나뉘어. 이렇게. 7개로 나뉘어요. 자, 77로 계속 나뉘어요. 우리 이전에도 7, 커다란 기도 7, 룬데도 7, 글로부스도 7이에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그래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태양 주기는 7개 연속되는 소주기, 글로부스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소주기는 토성주기를 짧게 되풀이한다. 각각의 소주기는 아까 전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명들이 쭉쭉쭉쭉 하고 나왔죠. 짧게 되풀이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신작 문헌에서 이른바 하나의 룬데를 구성하는 이 7주기를 글로부스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하나의 룬데는 7글로부스 동안에 진행된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커다란 것도 7, 7개 나뉜 것도 7, 이 커다란 것도 전체적으로 7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 일단 그거를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룬데에서 7가지가 반복됐죠. 첫 번째 룬데 안에서 지금 이렇게 7개가 반복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태양 주기, 두 번째 룬데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룬데. 자, 두 번째 태양 주기의 전체적인 특징. 지혜 정신들이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했죠. 지혜 정신들이 두 번째 룬데에서는 작용을 서서히 한다. 지혜 정신들이 자신이 실행해온 작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진료를 방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진료가 뭐길래 방출해요? 진료가 뭐길래? 진료를 방출했다고 해요.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혜의 정신들이 진료를 방출했대. 지혜의 정신들의 진료는 에테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움직일 수 있고 원기가 왕성한 지혜로서 다른 말로는 생명이다. 자, 에테르의 등장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태양기 안에서 두 번째 룬데에서 첫 번째 룬데 중주기부터 지혜의 정신이 막 작업을 하면서 두 번째 태양 주기 두 번째 룬데에서부터 지혜의 정신들이 드디어 뭐 어떤 거를 극명하게 구분시켜요? 에테르라고 하는 것을 구별시키는데 자,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빨간색으로 쳐놨냐면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테르가 생명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에테르는 생명이다. 태양주기는 에테르이며 태양주기의 특성은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에테르가 곧 생명이다. 이거 땡이에요. 이건 땡. 이건 절대 안 돼. 에테르하고 생명은 달라요, 여러분.
자, 영혼 백신으로 여러분 말을 하면 영혼 백신,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물질의 나를 만든다. 이렇게 쭉 하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내가 주인공으로서 훨씬 자명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태양계에 예를 들어서 태양계 영이 영혼이 없이 예를 들어서 에테르가 생명이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어요? 백이 에테르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는 영혼 백 할 때 백이 전체적으로는 에테르의 힘이에요. 나의 자아와 혼이 없이 에테르가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발달 단계를 지금 이렇게 본다 그래서 에테르가 생명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물질체의 발달 단계로 봤을 때 태양기에 에테르가 등장하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에테르가 생명이다라고 이꼴시키는 건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완전 잘못된 가르침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보세요,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지, 그렇지, 이게 맞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이해 못하니까 에테르 생명 바로 연결시키잖아요. 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자,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원기가 왕성한 지혜가 생명이에요. 에테르가 생명이 아니라 원기가 왕성한 지혜가 생명이다. 그럼 확장시키면 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어머니야? 지혜의 정신들이 생명의 어머니예요. 지혜의 정신들이 그 힘을 뿜뿜 하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에테르는 뭐예요? 지혜의 정신들이 에테르라고 하는 진료를 이용해서 생명을 뿜뿜. 에테르는 그러니까 그냥 힘이에요. 힘. 100. 여기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지혜의 정신들의 진료는 에테르다. 그것의 힘이 뭐다? 지혜의 진료인 에테르로 표현하는 힘이 뭐다? 원기가 왕성한 지혜로 표현되면서 그것은 곧 뭐다? 생명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에테르는 생명이다. 이거 완전 잘못. 오산. 그건 그냥 가르침이 틀린 거예요. 그건 바로 잡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이거 구절 잘못 해석한 거고 이거 이렇게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영혼 백신이야. 생명은 백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할 때부터 있는 거지. 왜? 지혜 정신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뭐가 있으니까? 트로네가 있으니까. 영혼의 힘, 영이 혼을 만나고 할 때 생명의 정신 이거 원기가 왕성한 지혜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생명이 탁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하느님이 후 하고 입김을 불 때예요. 이게 입김을 불지도 않았는데 흙으로만 빚어놔서 던져놨다고 얘가 생명이에요? 에테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그 말이에요. 거의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자, 지혜 정신들 이전에 투론의 지혜 정신, 지혜령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령과 지혜령이 있어야지 에테르라는 진료의 힘으로써 원기가 왕성한 지혜야. 네가 생명이야. 후, 입김을 불었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인간의 에테르체는 생명체 또는 지혜의 정신들을 방출물이다. 여기서도 표현이 나오잖아요. 생명체 지혜의 정신들의 방출물이다. 방출물의 결과. 그런 힘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룬데 전반적인 특징이었어요. 생명. 두 번째 룬데 생명. 자, 세 번째 태양주기 이제 넘어가죠.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세 번째는 당연히 형태의 정신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태의 정신들.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 형태의 정신들을 통해서 전에는 구름처럼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불안개 에테르체가 일정한 모양 형태를 얻는다. 왜? 구심점을 드디어 잡으니까. 이게 뭐예요? 근원의 중력의 힘이에요. 이게 통합장의 힘. 이게 내 마음의 힘이에요. 여기서 내 마음이 두근두근 뛰지 않으면 에테르체가 작업을 안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두근두근 뛰어서 구분이 되니까 뻗어나가는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음양으로서 내가 태극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저 태극을 끌어오고 요 태극을 밀어내면서 어떻게 돼요? 구심점이 생기니까 구분이 되죠. 이게 생명 탄생의 순간이에요. 제가 그 순간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슈타이너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실제로 생명이 그 순간 탄생되는 거예요. 요때. 형태의 정신들은 뭐예요? 실제로 구심점이 생기면서 모여들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첫 모양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로 모여드니까 나의 사고는 여기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식물 형태로 머리를 쳐박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불구름의 중심이 그냥 나예요, 나.
그러니까 식물형 인간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태양 주기로 넘어가요. 이 형태의 정신들은 인간이 지구 현존 이후 두 번째로 발을 들여놓을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지구, 목성, 금성 두 번째로 발을 들여놓을 금성에서 지니게 될 유사한 의식을 획득한다. 이는 초심이적인 의식이다. 자, 제가 그래서 토성기로서 수행자적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일시무시 바라보듯이 토성기로서 바라보고서 이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토성기, 자, 지구기에서 달기, 태양기. 자, 한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보면 어떤 기예요? 한 번째, 두 번째, 금성기. 태양기, 금성기. 대꾸가 되죠. 초심리적인 의식 상태는 태양기에서 그 이치적 특성을 안고 우리가 진화 발전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면 그 이치적 상태를 우리 진화 발전된 상태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계 물질에 내가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자, 지금까지 물리적 기관들에 불과했던 감각기관의 배아들을 에테르의 도움으로 받아 활기찬 감각기관들로 변형하는 능력을 획득한다. 이 활기찬 감각기관들, 이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생명에 관련된 것들. 활기찬 감각기관들. 지혜의 정신들이 에테르의 진료를 이용해서 활기찬 감각기관들의 배아를 만들어내서 뿜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라, 사고해라, 뇌 봐라, 눈, 팔다리 만져봐라, 걸어 다녀라, 소화해라, 말해라,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탄생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 시기에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어둠의 영들, 인격령, 아수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인격령, 아수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둠의 영들, 인격령을 왜 우리 천지인 할 때 인을 어둠이라고 표현할까? 아수라라고 왜 표현할까? 자아성이라고 왜 표현할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아수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봐야죠. 그러니까 아수라.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근원이 어둠인 상태에서 보고 가르침이 약간 삐뚤어져서 오버하면 뭐예요? 양쪽을 다 보는 힘이 없을 때는 헷갈려 죽겠어. 그러니까 삐뚤어진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을 계속해서 설파해서 지금까지 깨진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어둠을 잘못 해석했으니까. 어둠을 잘못했으니까 해석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이브 나눠놓고서 너 죄 이거 여기서 어둠의 영을 바로 나쁘게 해석하면 죄인 원죄의 이유를 거기서부터 잘못 끌어다가 성경을 완전 비꼬아놨죠. 비꼬아놨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어둠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상태예요. 그냥 상태. 아수라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예요. 무슨 상태? 본체에서 객체가 나간 것을 바라보는 상태, 음과 양을 보는 상태. 이런 데서 엄청 장사를 해놨죠. 수천 년 전에. 자, 근데 그 상태는 또 뭐예요? 인간이 목성 가서야 비로소 의식적인 상의식을 개발할 심리적인 의식 상태에 올라섰다. 당연한 거죠. 지구기의 나의 달기의 특성이 뭐였어요? 구분, 구별.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 아수라, 인격령, 인격령. 그러니까 앞에 단계에서는 어떤 목성의 특징이 이렇게 대꾸가 되게 한 단계 전, 한 단계 후가 똑같이 나오죠. 아까는 뭐였어요? 태양하고 금성. 똑같이. 초심리적 의식 상태. 이 상태는 그럼 뭐예요? 생명 정도는 초월하는 상태가 되죠. 가깝게는 죽음을 초월한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어둠의 정신들은 아스트랄계로부터 의식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것도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떤 존재의 에테르체가 아스트랄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존재의 에테르체가 아스트랄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에테르가 먼저예요? 아스트랄이 먼저예요? 영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있어야 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아스트랄계에서부터 에테르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영혼으로서 존재한다. 나의 영과 아스트랄은 이미 있다. 영이 백을 만났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혼 백신의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초반 강의 때 영혼 백신 거리면서 이 상태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신무 0, 1, 2, 3, 4, 5, 6, 7, 8, 9, 신무 0, 1, 2, 3, 4, 5, 6, 7, 8, 9, 10 하는 것하고 그냥 똑같다.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 이런 순서를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백신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영혼 백신이. 어둠의 정신들이 인간의 에테르체의 일을 실행할 것이다. 인간의 에테르체의 일을 실행한 것이다. 누가 어둠의 정신들이 에테르체예요? 아니에요. 영혼이지. 예를 들면 상위 차원의 존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뭐에? 에테르체에. 에테르체. 하지만 에테르체는 광물계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질은 형성돼 가고 있다. 근데 이 시선만 갖고서 우리가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이 정신들은 그 전에 물질체 했던 것처럼 사람의 에테르체의 자아성에 자립심과 이기심, 정신을 이식했다. 보세요. 영혼의 작업이죠. 영혼의 작업이에요. 누가 작업하고 있어요? 도대체 에테르체에. 에테르체는 뚝딱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정신들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구성원에 이기심이 단계적으로 이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불의 아들들은 인간이 오늘날 깨어있는 의식과 같은 의식 단계에 도달했다. 자, 이런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자립심, 이기심, 자, 의식한다, 막 이제 이러죠. 단계가 벌써 달의 단계 비슷한 뉘앙스의 룬데를 지나고 있잖아요. 구별하고. 어둠의 정신들이 인격령이니까 특성이 그렇죠. 자, 그럼 불의 아들들이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극명하게 분리되는 느낌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깨어있는 의식과 같은 의식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딱 빗대어서 지금 우리가 명쾌하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 느낌을 보면 안 돼요. 흐릿해요. 전체적으로 아직은 흐릿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의 아들들이 지금의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다고 봐도 되죠. 자, 이것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위에서 트론에부터 지혜령부터 쭉쭉쭉쭉 나와서 불의 아들들이 작업한 순간 지금 깨어있는 의식과 같은 것의 맹아가 형성되고 지금 인간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자명하냐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자, 무주 세상에서 토성기가 탁 하고 시작되면서 자, 트론의 자,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형태령, 인격령, 우리 운삼 사성할 때 사성, 근원의 사성의 이치가 풀어지고 나서야 뭐가 탄생된다 그래요? 우주 섭리. 우주 섭리, 영혼 백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세상으로 뿅 하고 나오는 순간이 불의 아들들이 작업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성의 이치, 이 5개의 커다란 영들이 작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불의 영들 너희들 출동.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이치를 아니까. 불의 영 너희들 출동. 자, 사랑형 여기서 작업했더니 도와줘. 케루빔, 지성 더 작업해. 달게 맞아야지. 진화 발전해야 되잖아. 구분해, 구별해. 불의령들 중심으로 자 뒤에 천사들 출동, 여명령들 출동. 자 제대들 가서 깨워. 달의 신 너희들 준비 깨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 아들들이 출동하는 순간 지금의 인간이 되는 거라고 봐도 돼요. 지금 이거는 근데 어떤 시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극히 물질적 우주 섭리적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 섭리적 이치로 봤을 때, 아,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면은 딱 요때부터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예요? 동무 여러분들이 트론이에요. 트론인데 무슨 불의 영들이 작업하고 난 우주 섭리 아니야.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동무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주 섭리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치 정도는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외부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 사람의 물질체를 이용할 수 있다. 서서히 분리되니까 교류하면서 이용한다고 하죠. 교류, 이용. 그러니까 너, 나, 우리, 내 땅, 네 땅, 내 거, 네 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되는 거죠.